갑시다. 리니얼이란 말은 1차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건 이제 1차 독립이라고 합니다. 리니얼이 인디펜던트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이제 리니얼이 디펜던트 이렇게 불러요. 인디펜던트가 되는 얘는 이제 1차 독립이란 말이에요. 얘는 이제 1차 독립. 그 다음에 얘는 1차 종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차 독립과 종속을 이제 먼저 알아야 되는데, 얘는 이제 어떤 벡터인 경우도 마찬가지고 함수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어떤 벡터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 V1 벡터와 V2 벡터가 얘가 1차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얘가 1차 독립이라고 하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얘는 얘의 상수의 C1의 V1 더하기 C2의 V2 값이 제로가 될 때 이거인 필요하고도 if and only if 예를 보면 이제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데 필충 조건 얘가 0일 필요 충분 조건이 C1과 C2가 0인 경우가 이제 얘가 1차 독립이에요. 어떤 그 V1과 V2가 1차 독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긴 모양을 리니어리 컨비네이션에서 얘가 1차 결합이거든요. 그래서 1차 결합물로 표현된 이 값이 0일 때 그때의 if and only if 조건, 그래서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이 상수값이 다 0입니다. 만약에 이제 1차 독립이 아니라면 어떤 말이 벌어지나 하면 V1과 예를 들어서 V1과 Vn까지라 해보자면 얘가 이제 1차 종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얘가 1차 종속이라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모두 다 0이었으니까 어떤 0이 아닌 그러한 CI가 존재한다는 뜻이거든. 현재 C1의 V1 더하기 C2의 V2 더하기 블라블라 CI의 VI 더하기에 블라블라 CN의 VN 값이 0일 때 0이 아닌 CI가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V의 1, V의 I라고 하는 값이 마이너스 CI분의 C1의 V1 이렇게 표현된다는 뜻이라서 CI분의 C의 N 곱하기 V의 N으로 이렇게 표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인가 하면 1차 종속이라는 말은 이들 중에 한 벡터는 다른 것들의 1차 결합으로 표현된다는 뜻이야. 이들 중에 하나는 얘는 다른 두 개로 생성될 수 있다는 뜻이라서 표현될 수 있다는 뜻이라서 이제 1차 종속은 이런 의미예요. 1차 독립이란 말은 얘가 얘를 생성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두 개가 1차 독립이라는 얘기는 얘의 스칼라 배를 해서 얘가 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 함수와 이 함수는 스칼라 함수, 스칼라 배 차이가 아니란 뜻이에요. 모든 경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고 1차 독립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벡터가 1차 독립이라는 건 이런 뜻이니까 함수도 마찬가지라서, 그래서 함수에 대해서 이제 얘도 어떤 함수가 y1과 미분가는 함수 y2 이 두 함수가 1차 독립이라는 거지. 얘가 1차 독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1차 독립인 어떤 해들이 있어야지 얘들의 상수배로 해 공간, 해 집합 전체를 생성해낼 수 있는데 얘가 1차 독립이면 어떤 모양이라고? C1의 Y1 더하기 C2의 Y2 값이 0이야. 이렇게 될 때 C1과 C2 조건이 뭐라고? 둘 다 0이라고. 이것이 이제 1차 독립이라는 거예요. 함수 Y1과 Y2가 미분 가능하다고 하면 얘는 C1의 Y1의 프라임 더하기 C2의 Y2의 프라임은 제로가 되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C1과 C2가 뭐라 해야 돼? 둘 다 0이라 해야 돼. 아직도 0이라 해야 되죠? 얘를 행렬식으로 바꾸면 이것은 Y1, Y2 Y1 행렬로 바꾸면 Y2의 프라임 되거든. 이럴 때 그때의 C1과 C2가 0, 0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얘가 1차 독립이 되려면 뭐라고? C1과 C2가 둘 다 0이라 해야 돼. 그래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얘의 행렬식 값이 뭐라? 0이 아니어야지 역행렬이 존재하고 영역만 나오겠지? 그래서 얘의 행렬식 값을 y1, y2의 프라임 마이너스 y2, y1의 프라임의 값이 항상 0이 아니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모든 x에 대해서 0이 아닌 거야. 그래서 얘를 보고 론스키안이라 불러요. 그래서 론스키란 사람은 폴란드 수학자인데 론스키안이라 해서 함수 y1과 y2의 값의 론스키안 값은 론스키안 y1, y1, y2라고 하는 값이 이 값인 거야. 얘의 행렬식인 거야. 다시 얘의 행렬식 값이 0이 아니어야지 역행렬이 존재하고 그래야지 C1과 C2가 둘 다 0이 된단 말이야. 역행렬이 존재해야지 0이 되지. 그래서 얘가 1차 독립일 조건이 어떤 두 개의 함수가 1차 독립일 조건은 벡터가 1차 독립일 때는 그냥 한 벡터가 다른 벡터들의 1차 결합걸로 표현되지 않으면 돼. 이건 이제 1차 독립이라는 조건이지. 이것이 1차 결합이 0일 때 그때의 조건, 필요충분 조건이 C1과 C2 0인 거야. 함수가 1차 독립일 때는 미분하는 함수라서 얘가 0일 때 미분하면 얘고 그 다음에 C1과 C2가 둘 다 0이라 되니까 얘의 행렬식 값이 0이 아니어야 된단 말이야. 얘의 행렬식 값이 0이 아닌 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 론스키안 값이 얘의 행렬식 값을 론스키안이라고 부르고 이 론스키안 값이 0이 아닌 뭐라고 한다고? 1차 독립이라고 한다고요. 지금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어떤 미분 방정식을 풀었을 때 나오는 해가 하나를 알았어. 그렇지? 이 해를 하나 알면 이게 미분 방정식에서는 해가 하나 더 있거든. 하나 더 있어서 y1과 다른 1차 독립인 해 y2가 있어서 이 두 개를 가지고 생성해낼 수 있는 1차 독립인 두 벡터를 가지고 생성해낼 수 있는 해 공간을 찾고 싶은 거야. 전체 해 집합을 다 찾고 싶은 거라고. 여기 집합은 y1만 가지고 생성되지 않아. 여기 집합은 y1도 있어야 되고 y2도 있어야 돼. 이 두 개로 생성되는 집합인데 이거 y1과 y2가 서로 관계가 있으면 이거 하나만 하잖아. 얘 스칼라 배우면 얘 나올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관계 있는 거 말고 얘하고 얘가 둘 다 존재해서 둘 다 필요한 거. 그러한 해 집합을 찾는 게 목적이라고. 그래서 얘가 론스키안 값이 이제 기본이 돼 있어야 돼요. 오케이? 찍어도 돼요? 민서가 고기 먹자는 말을 안 해서 우리 그냥 고기 먹기로 했어요. 소고기는 못 먹는 걸로. 가비 조이 찬스. 쌤 저기 한번 가봤거든. 샤브샤브 먹는 데 가봤거든 쌤이. 근데 니네가 좋아할 만한 그 메뉴 구성인 것 같아서 날 잡았으니 상호명을 직접 녹화할 때 해도 괜찮아? 우리 방송인가? 샤브 올데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체인점이 많이 있더라고. 송도에도 있었고 이 근처도 아마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쌤이 샤브샤브를 이렇게 한번 사줄게. 쌤 성향상 2층에 가는 거는 기분이 나빠서 안 돼. 우리 2층에 불나서 이렇게 고생한 거 알지? 몰라? 근데 2층에 오늘 겨울에 불이 나서 그날 선생님이 제주도에서 낚시하고 있었거든. 근데 2층에 불이 나서 소방차 막 겁나게 많이 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 직원들이 막 애들 대피시키고 이랬단 말이야. 그 대피한 날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 선생님은 제주도에 있었잖아. 낚시하고 있었는데 그날 부모님들이 환불해달라. 그날 하루치를 환불해달라 그랬어. 그래서 아니 뭐 환불해주는 거야. 그럴 수 있지. 그렇지? 그럴 수 있지. 하지만 마음은 어때? 마음은 그렇게 좋지 않지.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제 계속 그 한겨울이니까 난방을 할 거 아니에요. 난방하니까 밑에서 올라온 그 화재 냄새, 그게 이제 이렇게 이 난방기를 타고 계속 도는 거지. 그래서 애들 기침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겨울에 난방기 청소했어요. 돈이 엄청나게 들었겠지? 여기 실내 정리하고 청소하고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 냄새, 화재 냄새가 배인 거야, 학원에 전체에. 그 정리하는데 뭐 거의 몇백만 원 수준이 들었어요. 그래서 2층 안 칠해요. 그에 대해서 사과도 없었어요. 나는 이렇게 그런 거 생각하거든. 올라와서 죄송합니다라고 얘기하든지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돈으로 배상하는 건 나중에 문제고, 어차피 쟤네가 하는 거 아니고 보험회사에서 하는 건데 돈으로 사과하는 건 나중에 문제지. 그래서 쌤이 이 건물에서 오래되긴 했지만 건물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 이렇게 샤브샤브 먹고 이렇게 쪽파티 하잖아요. 그렇지? 종강 하는 거, 종강. 자, 그래서 학교의 내용 중에서 이제 하나를 볼게요. A2의 y의 두 번 미분 더하기 A1의 y 한 번 미분 더하기 A0의 이제 y는 0. 뭐 이런 형태의 2개의 미분 방정식이 있다고 하자. 이때 A2와 A1과 A0는 이제 함수예요, 함수. 상수라는 거 얘기는 아직 안 했으니까 얘는 함수예요. 얘에 대해서 얘의 해가 이미 알려진 해가 이제 얘의 해가 y1을 알고 있어. 연구되면 밤에 지나서 어차피 낮에 잘 건데 뭘 또 밤을 샜다는 얘기를 뭐하러 하죠? 이따가 저러면 끝나죠. 낮에 잘 거 아니야? 2시부터 그랬어. 자, 그래서 어떤 미분 방정식에서 A2는 이제 x에 대한 함수야. A1은 x에 대한 함수야. 그래서 얘는 이제 선형이야, 선형. 오른쪽이 다 0이야. 그래서 동차야, 동차. 이게 선형, 동차 미분 방정식에 의해서 알려진 해가 y1이 있어. 이해했어? 자, y1은 우연찮게 알았다 치자. 근데 말 좀 하지. 네. 그래서 y1이 일단 해라고. 이럴 때 이 방정식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해 y2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이 y2를 여기서 우리는 u 곱하기 y1 이렇게 해서 y1을 가지고 변형해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추정하려고 해요. 이때 우리는 목적은 뭐야? u를 구하는 게 목적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대입해서 해가 돼야 되니까 y2를 이제 미분하면 u의 프라임과 y. 니네가 성은이 동기인가? 성은이가 니네 동기인가? 성은이가 어제 문자 와가지고 선생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옆자리 애가 내 유튜브를 보고 공부하고 있더래. 그래서 너는 왜 안 하고 있냐 그랬지 내가. 맞아. 그제 일이네 그제. 그래서 여기 한번 미분하는 거. 대학생 되면 너네가 선생님을 많이 보게 돼. 캘큘러스 2 배울 때 선생님은 30분씩 녹화를 해놨잖아. 이렇게 모든 교재에 모든 대학에서 쓰는 모든 교재에 대해서 한 단문을 애들은 학교에서 2시간씩 3시간씩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선생님은 그걸 이렇게 30분씩 요약을 해놨다고. 그래서 애들이 그걸로 이제 수업을 들어. 한번 살아봐. 선생님이 얼마나 이렇게 돋보이는 인물인지 나중에 대학에 가서 알게 되겠지. 지금이야 니네가 뭐 수업실에 나가서 코 풀고 내가 이런 상처받지 않아. y1 더하기 u 프라임의 y1 더하기 u 프라임의 y1의 프라임 더하기 u의 y1의 이제 두 번 비분. 여기 이제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가 두 번이라서 저기 대입해서 성립해야 되지, 그지? 저희가 이제 성립했으면 좋겠다가 이제 희망사항이에요. 그래서 얘를 이제 모형을 만들어서 대입하죠. 그래서 A2에 얘는 U의 두 번 미분 Y1 더하기
y1 더하기 u 곱하기 y1의 프라임 더하기 a의 제로에 u의 y1 이렇게 됐어요. 자, 이때 y1은 이미 뭐라 해서 y1은 이미 해였잖아, 그치? 그래서 y1이 해니까 듣고 있냐? 네. y1이 해니까 a의 2에 y1의 두 번 미분 더하기 a의 1에 y1의 한 번 미분 더하기 a의 제로에 y 값은 얼마? 얘는 0이야. 얘는 0이에요. 그래서 a의 2에 u의 y1 미분 그 다음에 a의 1에 u의 y1 얘도 0. 그래서 a의 제로에 얘가 하면 다 이건 0인 거예요. 요거 세 개 다 하면 0이지. 그래서 여기에 남는 모양은 나누어 버리면 u의 도번 미분의 y1 더하기 2배 u의 프라임의 y1 프라임 더하기 u의 프라임의 여기서 a의 2로 나누면 a의 2로 나누었을 거니까 a의 2로 나누었을 거니까 얼마? 얘는 2배의 u의 프라임의 y1 프라임하고 얘는 px의 얘는 u의 프라임의 y1 나와. 그래서 얘가 이제 0이 된 거라고 이렇게 됐어요. 이럴 때 u의 프라임을 뭐라 해? 얘를 w라 해봐. 그래서 u의 프라임을 w라 하면 y1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얘는 w 프라임에 얘는 더하기 얘는 2의 w 곱하기 y1으로 하면 y1분의 얼마? 얘가 y1의 프라임이에요. 그 다음에 p 곱하기 그 다음에 y1으로 나누면 얘가 w는 제로 되죠. 이렇게 됐어요. 됐습니까? 이런 모양인데 니네 이거 안 적고 메모도 안 하고 이런 거 몰랐는데 학교 선생님이 롱스키한 거는 아직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w로 양변을 나누면 w분의 w 프라임 의 값은 마이너스 2배의 y1분의 y 프라임 y1 프라임 더하기 빼기 px의 이러한 모양이 되고 이러한 모양이 되고 그래서 얘를 모양을 만들죠. 양변을 적분하면 얘는 로그의 w의 절대값 얘는 뭐죠? 얘는 적분하면 얘는 마이너스 2배의 로그 안에 y1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px의 dx의 모양이 됐죠? 이러한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w의 값은 얼마 돼? 2에 로그의 y1 제곱분의 1 더하기 얘는 얼마? 얘는 얘가 뭐죠? w로 나눈 모양이지? w 나누고 이렇게 왔어. 그래서 2의 마이너스 px 얘를 올리면 어떻게 되죠? 얘를 여기가 2에 이렇게 올라가지? 네. 이렇게 올라갔어. 그러면 얘를 여기 올리는 방법은 뭐죠? 올리는 방법은 어디 식이 잘못됐나 봐주니? y1을 알고 있는데 y2를 구하는 거. 중간에 잘못된 거 있으면 얘기해줘. px 적분하는 거 1 먹지? 얘는 이제 다시 2의 로그의 얘는 px의 dx 아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2의 마이너스의 얘가 px의 dx 모양이 좀 복잡해졌어. 모양이 이렇게 복잡하면 안 돼. 모양이 이렇게 복잡하면 안 되는데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은 y1 제곱으로 이렇게 낼 수 있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은 2의
마이너스 px의 dx가 됐어. 안 복잡한 아니. 그래서 이제 w는 누구냐면 얘는 u의 프라임이거든. 얘가 u 프라임이라고. 그래서 u of x는 얘를 적분하는 거예요. 이놈으로 y1 제곱분에 이미 알고 있으면 y1 제곱의 2에 마이너스의 px의 dx의 dx를 하면 걔가 u야. 그래서 y2를 구했어요. y2를 구하면 뭐라고? 얘는 y1 곱하기 y2는 u 곱하기 y1이야. 그래서 y1 곱하기 얘는 y1의 제곱분에 2의 마이너스의 px의 dx 값의 dx 값인데 얘를 안에 넣으면 안 되지. 왜냐하면 이제 이게 헷갈리니까 이렇게 뭐 t라 해놓고 해요. 그래서 안에 얘는 x에 관한 함수야. 얘는 이제 아직 적분을 하기 전이고, 그래서 적분을 해야 되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얘를 이제 적분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쓰는 거 괜찮은데, 얘를 이제 넣어서 계산을 하면 안 되죠. 얘는 지금 안에 있는 모양은 t에 대한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쳐. 적분하고 난 다음에 x에 대한 결과야. 얘는 x에 대한 함수고. 그래서 이렇게 y1을 알고 있을 때, 하나의 해를 알고 있으면 뭐라고? 이 모양 외우면 좋거든요. 근데 뭐 니네가 외울 필요 없고, 하나의 해를 알고 있으면 걔의 뭘 구할 수 있다고? 1차 독립인 다른 해를 구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제 1차 독립인 모양을 볼 수 있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다시 봐요. 아까 론스키 한 값이 뭐였어? 론스키 이름 외우기 싫지? 오이고 그래서 y1 곱하기 얘는 y2, 그다음에 여기는 y1의 프라임, 여기는 y2의 프라임인데 y2의 프라임이 누구야? y1 프라임 곱하기 y1 제곱분에 여기는 2의 마이너스의 p의 dx의 dx 더하기 y1 곱하기 우리 뒤에 거 미분하면 적분이 벗겨지잖아. 그래서 y1 제곱 나올 거니까 그냥 곱해지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y1분의 얼마? 2의 마이너스의 p의 dx 이렇게 나온다면 이게 이제 론스키 하는 값이고,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y1 곱하기 y1의 프라임, 그래서 y1 제곱분의 2의 마이너스 p의 dx 값의 dx 더하기 2의 마이너스의 p의 dx 남지. 그 다음에 y2 곱하기 y1 프라임 누구야? y1 프라임 곱하기 얘가 y2니까 그래서 y1 프라임 곱하기 y가 되고 얘가 똑같은 모양이 생기면서 얘가 사라진단 말이야. 뒤에 게 사라져. 그래서 이때에 남는 게 바로 뭐야? 론스키 한 값이 뭐라고? 딱 요것만 남아. 맞니? 요것만 남는 거야. 그래서 이 값은 뭐다? 항상 여기 아니라고. 됐어? 그러므로 론스키 한 값이 여기 아닌 뭐를 구했어? 0이 아니야. 론스키 한 값이 어떠한 경우에도 0이 아니야. 됐어? 그럼 뭘 할 수 있다고? 1차 독립인 y1과 1차 독립인 y2가 생긴 거야 이제. 그럼 얘의 해집합은 뭐지? 선형이야. 선형이라고 했으니까 뭐지? 그런 y1과 y2가 있는데 얘가 1차 독립이야. 그리고 얘는 선형 미분 방정식이라고. y1도 해고 y2도 해야. 그럼 뭐가 해가 되는 거지 이제? 얘는 어떤 상수배의 y1 더하기 어떤 상수배의 y2 이것이 전체가 해의 집합이 되는 거라고. 하나만 알면 선형 미방에서는 하나의 해만 알면 나머지 해도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의 해를 가지고 뭐 할 수 있어? 전체 해 집합을 다 구할 수 있어. 저때 C1과 C2는 뭐 할 수 있어요? 초기 값을 알면 대입해서 C1과 C2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돼? 이것이 이미 알고 있는 해가 하나 있으면 모르는 해, 얘를 보고 뭐라고 그러냐면 희지의 해, 이미 알고 있는 해를 가지고 모르는 해 y2를 구하는 거라. 이해돼? 그래서 얘를 알면 좋은데 식을 좀 외우면 좋은데 이제 대학생들은 다 외워야 되거든요. 나중에는 얘를 모양을 다 외워야 돼요. 시험 때 안 줘. 미적분학 시간에는 이제 이런 시험을 볼 리가 없고요. 얘는 언제 시험 봐? 이거는 시험이 주로 미방 아니면 이제 세형대수 시간에 공대 가면 세형대수 필수야. 선택을 할 수 있어.
근데 선택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회사를 선택할 수 없어. 그렇지? 오케이? 안 적어도 돼? 네? 설명할 때 듣고 필기할 때 필기해. 설명할 때 필기하고 남들 적을 때 놀지 말고. 샤브 월데이가 어디인지 검색을 해줘. 월동에 있잖아. 많이 봤던 거 어제도 선생님 몇 개를 봤거든? 월동 쪽 가봐요. 저거 안 되면 저 손으로 하면 되지. 미스터 발급 비싼 거. 아니 거기 엄청나게 크더라고. 나 밥 사준다는데 그걸 안 갈 거야? 한번 해봐. 가 안 가? 가 안 가? 가야죠. 엄청 비싸. 3만 원쯤에. 선생님이 밥 사주겠다. 어? 응? 야, 엄청 많아. 야, 인천 전체가 다 퍼져 있는데 부평만 하고. 우와, 대단하다. 제일 가까운 데가 어디니? 부평만 없는데? 너네가 지하철 타고 가기가 편한 데를 찾아야 되겠지. 송도점은 그 인천대 근처인 것 같은데. 그거 밥 먹고 거기 뱃놀이 하면 되잖아요. 낚시라는 거. 이거 중요해요. 학교에서 이 얘기까지를 하지는 않은 것 같다, 그지? 그래서 하나의 예를 알면 다른 예를 다 구할 수 있다고. 아니요, 뒤에 보면 개수 축소법. 개수 축소법을 했는데 이거 되게 어려운 건데 이걸 했어, 니네? 네. 와, 니네 대단하다. 학교 선생님이 미쳤네. 니네가 대학을 간다는 전제하에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개수 축소법으로 두 번째를 구했네. 그걸 안 배웠대. 근데 그거 아니잖아. 뭐? 저 뭐냐? 행렬식어가. 그건 뭐 내가 알 바 아니고 니네 선생님이 론스키아를 모를 수도 있고 어렵다고 니네한테 별로 안 좋을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지.
여기 계수축소법에 그 학교 선생님이 정리해 놓은 게 선생님이 전부 정리해 준 거예요. 예, 거기 G라고 되어 있는 거가 있거든. 그 설명해서 수업 시간에 G요. 설명을 하셨는데 외우시는 거 맞죠? 그러니까 스토리만 알면 돼. 이거 외우는 건 나중에 대학 가면 외우게 되거든. 대학 가면 자연스럽게 외우게 돼요. 막 욕을 하면서 외우게 돼요. 계수축소법 안에 들어있는 게 이 내용이에요. 상수계수 했네? 네? 맨 뒷페이지도 했나? 상수계수 이게 설명을 했네? 네, 이게 마지막. 오, 야 이거 하면 다 한 거. 이러면 물리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오, 야 대박인데? 자 마지막 페이지 해줄게 그러면 이제. 야 진짜 이 파트를 과거 애들한테 가르치는 게 지금 몇 년 만인지 모르겠네. 야, 니네 쌤 좋은데? 예. 그 쌤 누구로 했지? 최성찬 선생님. 그 쌤 전화번호 쌤 알려주면 학교 쌤한테 내가 저기 스타벅스 상품권이라도 보내줘야 될 것 같은데? 오랜만에 열심히 가르치는 선생님이 왔네? 네, 열심히 왔어요. 열심히 하는 거야 그거. 이거 있잖아, 니네한테 얘기하려면 선생님처럼 맨날 하는 사람은 안 봐도 되지만 어쩌다 하는 선생님들은 공부하고 가르쳐야 되거든. 기억 안 나거든 이거. 작년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와도 다른 학교에 있다 왔으면 다른 학교에서 했을 리가 없잖아. 일반고에서. 일반고에서 왔으면 했을 리가 없지. 일반고에서 이거 했다 그러면 난리 나지. 애들 데모하지. 교육청에다 전화하지 애들이. 시끄러워서 그래서 시끄러워서 문을 좀 닫고 싶은데 또 내가 더워하실까봐. 자 근데 지금 하는 페이지는 좀 외우는 게 좋아요. 이거는 이제 목적은 수학 때문에 아니고 뭐 때문에? 시험. 물리 때문에. 물리 때문에. 대학에 딱 들어가면 니네가 가는 대학들은 전부 다 어떤 대학들이냐면 일반고 애들이 오면 고생하는 대학이거든. 일반고 애들이 와서 엄청나게 고생하는 내용인데 과거 애들은 어때? 아는 내용을 아는데 점수가 안 나오고 일반고 애들은 내용을 모르는데 점수가 나와요. 걔들은 처음 하는 거니까 충을통 살통하고요. 과거 애들 한번 들어봐가지고 대충 공부하거든. 그래서 시험 점수가 안 나오죠. 근데 설명은 누가 해줘? 과거 애들이 일반고 애들한테 해주고 점수는 걔네들이 나와요. 희한하지? 그런 거죠. 자 여기에 마지막 페이지 보면 이 마지막 페이지는 아니고 그 앞에 상수계수의 명차가 있어요. 선생님 좀 봐야 돼. 이건 선생님 좀 설명을 잘 들어야 돼. 우리가 흔히들 보는 것 중에서 이제 미분 선생님 봐요. 졸면 안 돼요. 미분 방정식은 수열은 뭐라 해서 수열은 정의역이 자연수인 함수야. 그러니까 그 수열의 점화식도 사실은 뭐지? 함수의 관계식인 거예요. 수열이 뭐니까? 함수니까. 그래서 수열의 점화식이 함수의 관계식이니까 사실은 수열의 점화식 자체가 미분 방정식의 풀이를 가져온 거거든. 점화식의 풀이가. 그래서 상수계수의 미분 방정식 풀 때 했던 모든 일들이 전부 다 뭐라고? 미분 방정식의 풀이라고. 그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수계수 A의 Y의 두 번 미분 이게만 B의 Y 프라임 더하기 C는 제로, C의 Y는 제로. 얘가 뭐 0이어도 0이 아니어도 그건 관계가 없어요. 별 무리가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Y의 두 번 미분 더하기 P의 Y 상수야 더하기 Q의 Y는 제로. 이렇게 해서 얘가 상수계수인 거예요.
PQ가 이때 얘는 상수계수예요. 그래서 얘가 상수계수의 이게 동차 미분 방정식이에요. 동차는 뭐라 그랬어? 오른쪽 0이다 아니다 해가지고 오른쪽 0이면 호모지니어스 동차, 오른쪽 0이 아니면 비동차, 넌 호모지니어스라고 부른다고요. 제차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동차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러한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얘의 미분 방정식의 해는 E의 mx 꼴이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를 미분하면 뭐니까 m의 2의 mx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미분하면 m의 제곱에 2의 mx니까 여기 대입하면 딱 사라져서 m의 제곱에 더하기 pm 더하기 q의 이런 모양의 2의 mx는 제로다 이렇게 되거든요. 대입하면. 그래서 앞에 있는 것만 여기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앞에 있는 걸 보고 뭐라 그래? 얘를 특성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특성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일이 이제 우리의 관심사인 거예요. 이해했을까지? 그래서 얘의 해는 뭐라고? 얘의 해는 E의 mx 꼴로 추정할 수 있고 실제로 대입해 봤더니 그렇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얘를 이제 E의 mx를 알았으니까 그러면 특성 방정식 가지고 한번 구할 수 있죠. 이제 여기까지 된다. 그래서 이 특성 방정식에 이제 해가 존재할 수 있지. 그래서 첫 번째 특성 방정식의 해가 서로 다른 두 실수일 때,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해서 걔가 이제 M1이고 그 다음에 M2가 존재해. 그러면 뭐라 했어? 해는 뭐라고? 2의 M1의 X가 뭐지? 2의 M1의 X 해라고 그랬잖아. 또 2의 뭐? 2의 M2의 X도 해인 거야.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 상수배 더하기 상수배도 해라고 해서 얘 전체 해집하고 이걸로 결정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얘 둘은 론스키한 값의 계산은 뭐야? M1과 M2가 서로 다르니까 여기 될 수가 없지. 너 말이 없니? 네. 대답을 해야지. 2의 M1X 미분하면 M1 곱하기 2의 M1X 2의 M2X 미분하면 M2의 2의 M2의 X라서 얘의 론스키한 값 AD-BC 값하면 얘 뭐 나오니까 이 값은 M2 그래서 AD-에서 M2 마이너스 M1 곱하기 2의 M1 더하기 M2의 X 이렇게 나온다니까. 이렇게 해서 얘가 여기 될 수 없어요. 여기가 서로 다르다 그랬으니까. 이해돼? 그래서 론스키한 값이 여기 아니라고. 그럼 뭐라고? 1차 독립이라고. 1차 독립이니까 제 해집합은 전부 다 얘로 생성된다. 오케이? 맞니? 네. 그래서 뭐만 하면 돼? 특성 방정식 해만 구하면 된다 이거예요. 첫 번째 이. 자, 두 번째 중근인 경우가 있어. 중근이라서 얘가 이제 m이 중근이야. 실수의 중근이 존재했어. 무슨 봐야 돼? 그러면 해가 뭐라고? y1이 얼마야? 2에 m의 x가 y1이야. 됐니? 아까 뭐라 해서 하나의 해를 할 때 다른 해가 누구라고? y2가 누구랬지? y2는 왜? y1 곱하기 2의 m의 x y1 곱하기 y1의 제곱 얼마? 2의 2 얘들아 y1 제곱분의 얼마? 분의 P 2의 마이너스의 p는 여기서 p는 누구야? 여기서의 p는 누구야? 아까 A분의 B 노트라도 좀 보든지.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우리는 이제 여기 바꿔놨으니까 얘를 보면 돼. 얘를 보면 돼. 저기 있는 p에 대해서 그 자리에 마이너스 p야. 그래서 저 p에 대해서 dx야. 이거의 dx. 오케이? 근데 지금 p는 상수잖아요. 네. 지금 p는 상수라고. 그래서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여기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p가 누구지? 이렇게 봐요. 그래서 이러한 모양이에요. 그러면 얘는 p는 지금 얼마지? 이거의 해가 누군데? 중근이잖아. 중근. 그러면 2m이 얼마야? 2m이 마이너스 p 맞아? 근과 계수의 관계에 됐니? 그래서
아니 뭐 내가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대답 좀 하면 안 될까? 네. EMX 이거 보면 얼마? 2에 P가 누구라고? 마이너스 P가 마이너스 P가 EM이라고 그지? 그래서 P 자체가 이렇게 되면 E에 얼마? E에 P를 P가 여기서 마이너스가 들어가서 EM이고 적분하면 EMX야. 이거 봐봐 됐지? 그래서 이렇게 됐어. 얘가 얼마지? 얘가 1이잖아. 그래서 x 곱하기 2의 mx가 되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만든 알고 있는 하나의 애로부터 만든 y2는 뭐라 해서 1차 독립이라 했지. 아까 증명 다 했어. 그래서 집중력은 진짜 그냥 10분이야 그지? 시험은 알만. 뭐라고? 아, 시험에 나오는 것만. 그래서 C1의 Y1 더하기 C2의 Y2가 해의 집합으로 됐는데 그래서 얼마? C1의 2의 MX 더하기 C2의 X 곱하기 2의 MX라고. 저번 시간 때 기억나? 중근일 때 뭐 붙인다고? N 붙였던 거 기억나? 기억이 안 나겠지. 그래서 다음에 세 번째로 뭐 허근일 때. 오케이? 그래서 얘들아 진짜 힘들다 이놈들 새끼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i의 베타인 경우. 그래서 허근인 경우 서로 다른 두 허근인데는 2의 알파 플러스 i의 베타의 x가 해인데 얘는 2의 알파 x에 코사인의 베타 x 더하기 i배의 사인의 베타 x. 와 진짜 완전 오늘 감동적이다. 야 진짜 오랜만에 한다. 와 진짜 내가 과거 애들한테 이거를 가르친 지가 어이구 2의 알파 x 진짜 얼마나 오래된지 몰라. 과거에 이걸 안 한 게. 그래서 i배 사인의 베타 x가 됐어요. 그래서 얘들아 봐야 돼. 여기에 스칼라의 C1 곱하기 더하기 여기에 C2를 하잖아. 그럼 똑같은 게 남는 게 있지. 뭐 있어? 2의 알파 x는 똑같이 남지. 상수 곱하기 상수하면. 그리고 여기 봐야 돼. 그리고 여기에 알파, 여기에 A배, 여기에 B가 할 거 아니야? 그러면 A배 뭐가 돼? 코사인 어떤 상수배 얘가 남겠지. 여기에 상수, 여기 상수 곱할 거니까. 그럼 코사인 베타 x 남잖아. 그 다음에 여기에 상수, 여기 상수 곱하면 i가 곱해지게 남겠지. 그래서 b배 사인의 베타 x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i를 포함해서. 그래서 얘가 누구야? 얘가 그 미분 방정식의 거룩한 헤이시다. 그래서 이 세 개는 뭔 일이 있어 최소한 이 세 개는 외워놔요. 오케이? 그래서 맨 처음 하는 뭐야? 이건 뭐다? 상수계수네? 이거 상수계수네? 뭐 해라? 이제 상수계수네? 특성방정식 구해야지. 특성방정식 해를 구해야지. 그래서 얘가 서로 다른 두 식근인지 중근인지 성의있게 안 봐? 눈 똑바로 뜨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식근인지 중근인지 서로 다른 두 허근인지를 밝혀서. 그렇지? 그러면 이 얼마 빨리빨리 적으면 돼. 그렇지? 이 과정은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니네는 물리할 때도 필요 없다. 결과만 외우면 된다. 그래서 12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듣고 있니? 지금으로부터 안 적어도 돼? 마지막 예제를 하나만 들어줄게. 들어봐봐.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에 서울대에서 시험 문제가 니네 이제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뭐 댐퍼가 달려있는 후크의 법칙이나 뭐 이런 거 본 적 있지. RLC 해봐도 본 적이 있고 그지. 그래서 그런 미방 보면 다 풀고 나면 미방식을 딱 세우면 뭐 나와? 이계 미방이 딱 나오고. 이계 미방 그지? 이계 미방을 풀어야 되잖아. 그때 이거 하는 거 그때. 그래서 서울대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낸 적이 있어요. y의 동분 미분 더하기 y는 제로. 이 식을 만족하는 함수. 며칠 전에 왜 성원이가 세 명이서 함수 구해야 돼요? G 프라임 구하면 F고 F 프라임 구하면 G인데 쌤 어떻게 이런 적 있지? 그게 바로 뭐냐면 G 프라임 뭐라고 얘들아? F라고. F 프라임 뭐라고? G라고. 이게 뭐야? 이게 누구야? 이게 G를 두 번 미분하면 누구야?
G를 2번 미분하면 F를 한 번 미분한 거고 얘가 G야. F를 2번 미분하면 얘가 G 프라임이고 얘가 누구야? 얘가 F. 이런 거야. 그러니까 이건 Y 2번 미분 빼기 Y는 0의 해가 얘인 거야. 이런 거지. 그럼 여기서 특성 방식이 뭐야? M제곱 빼기 1은 제로잖아. M은 누구야? 플러스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A 배 2의 X가 답이고 B 배 2의 마이너스 X가 답이라서 이 중에서 A, B를 정해서 초기치를 대입하면 F도 구할 수 있고 G도 구할 수 있지. 그게 미방이라고. 그래서 성대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는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i가 해야지. 그래서 2의 제로의 x 곱하기 a 배 코사인 x 더하기 b 배 사인 x가 해라고. 그래서 a 배 코사인 x 더하기 b의 사인 x가 해라고. 됐니? 그래서 여기다가 0 대입하면 f에다가 0 대입하면 0이고 f 프라임에다가 0 대입하면 1이고 G에다가 0 대입하면 1이고 G에다가 미분해서 0 대입하면 0이다 하면 여기서 F도 구할 수 있고 G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인과 코사인이지. 이해했어? 이게 스토리라서 이 파트는 진짜로 많은 수학생들이 엄청나게 해주고 싶었던 건데 왜 이렇게 못 해줬는지를 진짜 상상을 못할 정도의 답답함. 마지막 왜 여기 왜 안 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물리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선을 넘어갈 때 있잖아. 그때 물리 선생님이 답답해 죽는 거거든. 그게 왜 안 하지? 왜 안 하지?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야. 이해했어요? 이해됐니? 자, 여기까지가 내용 정리고, 그럼 여기 있는 문제 다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 적고 이해하시고 맨 뒤에 풀면 돼요. 됐습니까? 이런 거는 선생님 또 자다 일어나서도 하죠.